연동 안 돼도 예뻐서 쓴다면서. 아, 쉽지 않은데. 일단 해볼게. 내장이요? 내장은 좀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깔끔하게 5장 합시다. 오케이? 자, 여기 물건 확인해 보시고. 좋네요. 자, 여보. 야,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애먹어서 바꿔왔다. 그것도 추가금 하나도 없이. 자, 써. 잘 쓸게. 고마워.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저를 찾는 광고주, 본업이 블랙박스 회사인데 블랙박스 말고 다른 것만 광고를 주는 광고주, 바로 아이나비에서 새로 런칭한 스마트워치 어메이즈핏 GTS3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어메이즈핏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얼마 전에 미친 가성비로 저가형 스마트워치 시장을 휩쓸었었던 GTS2 미니, 바로 그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뭐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때랑 조금 로고가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짭 아니고 그 회사가 로고를 변경한 게 맞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에 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오늘 보여드릴 이 GTS3는요, 이 어메이즈핏의 플래그십 라인인 GT 시리즈에서 새로 발표된 3세대 제품입니다. 발표된 모델은요, 가장 상위 라인의 GTR3 프로, 그 아래 GTR3와 GTS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요, 전작인 GT2 시리즈랑 네이밍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전작 대비 반등급씩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GTR2의 후속이 GTR3 프로, 원래 GTR2E나 GTS2 2의 후속이 GTR3, GTS3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격은요, 전세대 플래그십인 GTS2의 정가가 19만 8천원 정도, 그 아래 GTS2E가 14만 8천원 정도로 중급기 가격을 형성을 했던 것과는 달리요, 얘는 현재 기준 정가가 21만 8천원, 그러니까 동급 애플 제품인 애플워치 SE와는 약 13에서 14만원 정도의 차이.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워치 4랑은요,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딱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갤럭시 워치랑 5만원 정도의 차이면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이죠.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걸 또 실제로 써보니까요, 얘는 얘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약간 취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요거에 대한 호불호가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요, 이 녀석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 녀석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디자인은요, 네모난 느낌, 그러니까 애플워치 계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테라로사, 이렇게 3개의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이 테라로사, 그러니까 약간 애플워치의 로즈 골드 색상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요게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약간 이제 인터넷에 수십 종 이상 되는 그냥 그런 짝프로치 중에 하나, 요렇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보면 그런 애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고요. 솔직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품이요, 마감으로는 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마감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만 요게 이제 정교하고 피트한 마감, 요거랑은 별도로 여기에 사용된 소재, 특히 이 아랫면의 플라스틱은요, 저도 물론 이게 무게 때문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20만원이 넘는 하이엔드급 제품의 소재로는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플러스 요 스트랩,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요 제품이 가지는 핵심 장점이, 사실 이 스트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생김새로만 좀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기능을 떠나서 그냥 딱 생김새만 놓고 보면요, 뭐랄까,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 이 가로 줄무늬, 그리고 이렇게 뱀처럼 흐물거리는 느낌, 이게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 GTS3의 가장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이 착용감에서 나옵니다. 일단 이 녀석은요, 포지션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스마트워치는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작은 화면과 라이트한 기능, 거기다가 라이트한 무게를 더해서 스킨처럼 항상 몸에 붙어 다니는 밴드류,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이즈나 무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헤비하긴 하지만 더 큰 디스플레이와 더 많은 기능이 탑재된 워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워치는요, 무게랑 이제 사이즈 때문에 항상 손에 매달고 다니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게다가요, 뭐 요즘에 수면 트래킹이나 뭐 이런 기능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를 잘 때 끼고 잔다? 이거 진짜 불편해서 못 잡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요, 기본적으로 기기 자체가 굉장히 얇고요, 바닥 툭튀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어떤 특정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워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알로다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게 차이 보이시죠? 이게 느낌으로 따지면 딱 뭐랄까, 약간 밴드랑 워치 사이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얘는요, 정확히는 기능도 그리고 디자인도 워치는 맞긴 맞잖아요. 때문에요, 이걸 워치 기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무게와 착용감은 진짜 미친 거예요. 부수적으로 제가 TMI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진짜 답답한 걸 못 참는 스타일이라서요, 수면 측정을 하고 싶어도 이 워치는 못 끼고 자는 스타일인데, 얘랑 그리고 이 미밴드랑은 착용하고 수면 쌉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스트랩,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녀석의 가지는 마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녀석이요, 바로 그 앞서 설명드린 그 기가 막힌 착용감과 깃털 같은 무게의 실질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알 무게만 측정을 했을 때는 애플워치랑은 이제 꽤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갤럭시 워치 4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트랩을 딱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진짜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플러스 요 안에 이 돌기 처리되어 있는 거요, 저같이 이제 손목시계 착용 자체를 갖다가 좀 답답하는 사람들은 요 시계 스트랩을 조금만 꽉 조여도 진짜 너무 답답한 편인데, 얘는요, 요걸 이제 낭낭하게 차고도 아주 그냥 고정력을 오지게 만들어줍니다. 요건 진짜 개꿀이에요. 자, 여러분들 착용감과 관련해서는 제가 1도 과장 없이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용감으로는 요 제품 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착용감으로는요, 동급 제품들 완전히 압살한 수준이에요. 자, 다음은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390x450 해상도의 1.75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보다 이제 13만원 비싼 애플워치 SE 40mm짜리 디스플레이가 394x324 해상도의 1.57인치이고요. 그것보다 더 비싼 SE 43mm짜리가요, 448x368 해상도의 1.7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플러스 밝기는 전세대 450니트의 2배를 넘기는 1000니트. 야, 진짜 솔직히 스펙으로는 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아, 스펙 구라 아니냐고? 제가 요거는요, 요런 작은 디스플레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느낌이 구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요, 직사광 아래에서 요 애플워치 SE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 SE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 리뷰의 대명사죠, 컬러 스케일님께서 이미 전문 장비로 1000니트에 근접한다 요렇게 인증을 해준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밝기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좀 비율상 이상한 점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좌우측의 베젤의 두께와요, 상하단의 베젤의 두께가 한 1mm 정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 요거는 저 같은 비율 빌런들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안 불편해? 기능은요, 심박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호흡수, 수면 등 웬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갤럭시 워치 4에서 추가된 기능인 인바디 기능이랑 그 혈압계 정보 넣어서 쓰는 혈압 기능 정도, 이런 정도의 기능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전체가 이제 150가지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던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걷기, 사이클링, 수영, 헬스 같은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니 이거 뭐야? 체스, e스포츠, 드라이빙은 또 뭐야? 아니 이게 운동이 돼? 이 돼지야. AOD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정을 해서 오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전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AOD 밝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직사광 아래에서는 AOD가 있으나 마나이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밝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요,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워치페이스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체 앱에서 추가가 가능하고요. 전부 다 무료인데다가 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저는 그런 대로 나름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공식 스토어 이외에는 서드 파티
앱은 거의 없다라는 거. 요건 이제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요, 수면이랑 GPS 트래킹 정확도,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요거는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수면이야 뭐 이건 자는 동안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깊은 잠 요런 것들의 정확도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총 잔 수면 시간 요거는 뭐 거의 일치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GP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제품을 서브폰에다 연동을 해두고 썼던지라 밖에 나갈 때 폰 안 들고 워치만 달랑 차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폰 없이 단독으로 돌아다니고 치고는 생각보다는 정확도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는요 그 심박이다 산소포어다 뭐다 하는 것들 요런 측정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제가 가끔 사용을 할 때 이상하게 좀 빨라지는 느낌이 들길래 그 왜 기덕들은 원래 그런 거 있거든요. 신제품을 사면은 약간 플라시보 효과로 뭔가 빨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건지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요게 알고 보니까요 바이오 트래커 핏비지 센서가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기능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런 측정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측정을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 방에 묶어가지고 45초에 한 방에 다 측정해주는 기능 요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 프로 귀찮러들에게는 굉장히 뭐 꿀 기능이죠.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제품이 와서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는 이제 메인으로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고 있던지라 주변에서 요 녀석에 들어가는 인바디 기능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서 인바디 기능이나 혈압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어떻게 느껴지나 좀 기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요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돼지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는요 헬스장에서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측정 데이터를 볼 때마다요 진짜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이 매번 기분이 조져. 그래가지고요 이 갤럭시 워치 4에 들어가 있는 이 인바디 기능 저는 잘 안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창 다이어트 중인 분들 혹은 헬창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기능이 빠져있는 게 좋다라고 느껴지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안 쓰더라도 기능이 없어서 좋을 건 뭐야? 그렇잖아요. 게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헬창이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커버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어메이즈핏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메이즈핏? 자, 이어서 OS는요 자체적으로 만든 잽 OS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삼성이 자사워치에 타이젠을 쓰던 시절처럼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폰의 OS를 가리지 않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요 저는 애플워치까지는 원래 얘들이 워낙 폐쇄적인 애들이다 보니까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 삼성의 갤럭시 워치 4까지 안드로이드 OS에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진짜 달갑지가 않거든요. 아니 이거를 왜 맞춰가면서 써야 돼 우리가? 아무튼 그런 와중에요 어메이즈핏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안드로이드 OS와 iOS에서 둘 다 작동이 가능한 거 그게 이 녀석의 굉장한 장점이 되어버렸고요. 뭐 그렇다고 이 제품을 갖다가 서브폰이랑 메인폰 둘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휴대폰 기변을 하면서 같이 워치까지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 그런 부담감은 적어도 얘한테는 없었어요. UI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렇게 전작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좌측으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 모아놓은 것들이 있고요. 위에서 내리면은 제어 센터, 아래에서 올리면은 알림 센터, 우측으로 돌리면은 미리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퀵 메뉴들 이런 식으로 바로 뜨고요. 크라운 누르면은 세부 메뉴 진입, 크라운을 돌리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아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상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일 거예요. 사실 뭐 근데 신작이라고 해서 뭐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요 이전부터 어메이즈핏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워치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애들이라서 그런 건지 UI가 진짜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 만드는 편이었고요. 간혹 이제 좀 번역이 허접한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카테고리 분류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고요. 성능도 G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모델이었기 때문에 동작 시에도요 지금 보이세요? 애니메이션 반응 속도가 상당히 오져서 어메이즈핏의 요 라인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요 UI나 UX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 안 나온다겠죠?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크라운 이거는 좀 쓰임새가 애매합니다. 일단 한 번 누르면은 메뉴로 들어가지게 되고 이렇게 돌리면은 세부적으로 메뉴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려고 다시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워치페이스. 아니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물기가 묻어서 터치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를 가정을 해서 쓰는 건데 아니 이럴 거면은 백을 하거나 진입이 가능한 물리 버튼을 좀 넣어놓든지 지금 보시면 얘는요
이거는요 무조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한 번은 터치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 T-Rex 프로에서는 그렇게 잘 해놓더니 왜 이건 이렇게 만들어놨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는요 일단 제 리뷰 말고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요 절전 모드에선 20일, 일반 사용은 12일, 집중 사용은 6일, GPS 연속 사용 시 20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일단 회사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어메이즈핏 제품들 중에서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던 T-Rex 프로 같은 제품들은요 이 회사에서 제시한 데이터와 제가 측정한 데이터가 거의 일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고요. 그런데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헤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빨리 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요 종일 AOD 켜놓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폰과 분리해서 GPS 트래킹 이용, 밝기 오토 모드에서 모든 알림을 수신을 했을 때 사용 가능한 시간은 딱 80에서 85시간 정도, 이 정도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날짜로 따지면 3일에서 4일 정도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일단요 사람이 저로 동일하니까 동일한 패턴에서 이용을 하게 됐었겠죠. 자, 이 동일 패턴에서 사용을 했을 때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약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갤럭시 워치 4 같은 경우에는 27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야, 차이 실합니까 여러분들? 더 작은 바디에 더 큰 디스플레이, SE에서는 안 되는 AOD를 만땅으로 켜고 심지어 무게까지 가벼운데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다. 이거는요 배터리 타임이 진짜 미친 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쩌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좀 불만스러운 듯한 그런 표현을 했었던 거는요 이전에 써봤었던 T-Rex 프로 같은 제품들이 워낙 어메이즈핏 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제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밴드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충전을 잊고 살게 되는 거고 T-Rex 프로 같은 제품들만 하더라도 주중에는 그냥 쭉 쓰고 주말에만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이제 직장인 사이클로 봤을 땐 거의 불편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었는데 얘는 어쨌든 주중에는 한 번 충전이 들어가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이제 배터리 타임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는 거의 2.5배,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거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얘들과는 거의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냥 뭐랄까 어제 굉장히 대단했던 나를 이기지 못한 오늘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직히 싸지 않은 가격, 그리고 아쉬운 소재. 다만 빌드 퀄리티는 돈값 하더라. 둘째, 분명히 워치긴 워치인데 밴드와 워치의 사이의 느낌 진짜 레알 가볍고 착용감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저같이 시계 답답해하는 사람도 수면시 착용도 싹 가능하다. 셋째, 최상급 디스플레이의 품질과 밝기. 다만 비율 빌런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 베젤은 뭔가 좀 그래. 넷째, 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있는 기능들. 특히 운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아서 숨쉬기 운동도 포함할 기세였다.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된 PPG 센서 때문에 측정 속도가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졌으나 인바디 기능과 혈압 기능이 빠져있는 거 요거는 커버가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어메이즈핏 좀 분발하자잉? 여섯 번째, 필수 앱은 전부 다 있다라고 쳐도 그래도 아쉬운 앱 생태계. 이거는 개발자들의 유입에 뭔가 좀 미기가 필요할 듯 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어메이즈핏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둘 다 지원하는 걸 장점으로 만들어준 삼성. 아무튼 무슨 시계 고르는데 사용하는 폰의 OS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 그거는 피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여덟 번째, 직관적이고 깔끔한 UI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깔 게 없었다. 아홉 번째, 다만 이 내비게이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T-Rex 프로에서 구성됐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는 2.5배,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4배 나가는 배터리 타임. 이건 뭐 그냥 개쩔었다. 물론 이제 뭐 어메이즈핏에 내가 기대를 했던 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은 분발하자잉. 자, 이제 내용 전부 다 정리되셨죠? 바로 총평 나갑니다. 더 크고 밝은 화면, 좋은 착용감, 가벼운 무게, 오래가는 배터리 등 이 제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워치 이전에 시계 본연의 기능에 먼저 집중한 제품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제품이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냐?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스타일링 아이템이지. 야, 에르메스 스트랩 이거 지리는데? 이런 분들은요 그냥 애플워치 가시면 되고요. 인바디 기능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사용하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혹은 헬창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없이 갤럭시 워치 4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은 누가 사야 되는 거냐? 이 제품들 쓰시면서요, 아니 무슨 시계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 충전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지셨던 분들, 플러스 이 워치는 너무 무거워서 싫고 그렇다고 이 밴드는 뭔가 시계 같지 않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워치이지만 밴드에 굉장히 가까운 무게, 이 제품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굉장히 애매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알죠? 좋아요? 이대로 가는 거야. 좋아요 요즘에 비율 그냥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